안녕하세요. 3시 반 타로의 3시 반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걸 준비했습니다. 별자리 타로. 일단은, 주간으로 연재가 될 거고, 아마 토요일이나 일요일, 빠르면 금요일 날 주기적으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 차주에, 업로드하는 주 다음 주에 일주일간의 별자리별 타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반응이 좋으면은 계속 열심히 할 거고, 반응이 좋지 않아도 계속 할 겁니다. 다른 주제보다 이게 훨씬 다루기가 좀 편해 보여서요.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6월 넷째 주 22일에서 28일, 썸네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22일에서 28일까지의 주간 별자리 타로를 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기대해 볼 만한 일,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되는 일, 그리고 어떠한 조언 포함해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카드를 더 뽑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준되는 날짜가 6월 22일부터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6월 22일에 자리수가 21일까지는 쌍둥이 자리인데 그 다음 개자리로 바뀌기 때문에 개자리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좋겠네요.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뭔 얘기하겠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준비하는 컨텐츠 주간 별자리 운세입니다. 댓글이나 아니면은 영상 내용에 타임라인을 다 적어놨으니까요. 자신이 해당하는 별자리로 이동하셔서 리딩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자리부터 리딩을 시작할 겁니다. 이걸 저 별자리별 코인을 어디서 이쁜 게 있길래 사서 이거 배송 오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자리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소식 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좀 가까운 사람에게 좋은 일이 좀 겹친다. 이게 겹친다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A의 선택지가 있고 B의 선택지가 있는데 A도 좋고 B도 좋아서 좀 혼란스러운 상태가 있다. 좋은 소식이 겹친다. 합격하는 회사가 겹치거나 A 회사도 합격하고 B라는 회사도 합격했고 혹은 A라는 학교와 B라는 학교 혹은 어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둘 다 좋아하는 사람이 약속이 겹치거나 계자리 분들 6월 넷째 주에는 어떤 가까운 사람과 함께하는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 텐데 오히려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 뭘 골라야 될지 몰라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잘 해결되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좋은 소식이 겹치고 뭔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헛갈리지만 잘 해결될 거니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하는 게 좋은 소식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좀 주의해야 할 부분 조금은 조심해야 될 부분 내가 너무 어떠한 사회적 틀에 갇혀서 이 억지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내가 좀 분수에 넘어서는 도움을 누군가한테 줄 수가 있다. 이게 비단 스스로가 원해서가 아니라 좀 주변 분위기 때문에
억지로라기보다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뭔가를 승낙하거나 무언가를 도와주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 도와주고 나서 좀 후회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그 당시에는 좀 휩쓸려서 어떠한 것을 승낙하거나 도와주거나 자신의 무언가를 돈을 빌려주거나 그랬을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좀 분에 넘친 주제넘는 행동이었다 스스로. 스스로 좀 독박을 쓸 수 있는 이러한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뭔가 분에 넘치는 누군가의 도움이라든지 돈을 빌려준다든지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자립은 6월 넷째 주에 있을 조언이라고 하면은 그래요. 스스로의 상황을 좀 잘 알아야 한다. 어떠한 좋은 일이 있어서 좋은 일이 동시에 일어나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데 혼란스러워하든 혹은 누군가에게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의 무언가를 도와줄 일이 생기건 자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만 좀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다 잘 처신하고 처리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계자리분들 좋은 일이 겹칠지도 모르고 6월 넷째 주에는 좋은 일이 겹칠지도 모르고 6월 넷째 주에 분수에 넘어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지도 모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은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자리 분들은 뒤집어 놓고 카드를 정리하는 이런 시간을 어떻게 아예 스킵을 할지 뭐 계속 끼워 넣을지 편집을 할지 좀 생각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가 생일이신 사자자리 분들에 대한 6월 넷째 주 주간 운세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자자리 분들은 이번 주 6월 넷째 주에는 그래요. 조금 뭔가 구체화된다. 자신의 생각이 구체화된다. 가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불분명한 사람이 있어요. 불분명할 수가 있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경우, 조금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 그래서 좀 그러니까 좀 뭔가 비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끝내고 좀 뭔가 구체화된다. 실제적인 어떠한 것이 된다. 막연한 생각을 끝내고 어떠한 실체가 드러난다. 뭔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한테 좋은 소식일 수도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뭔가 막연한 무언가보다 결과가 주어진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떠한 막연하게 좋아했던 사람과의 결과가 나온다. 아마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드리니까 좋은 결과겠죠. 그래서 막연했던 나의 생각에 구체성을 띠게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자자리 분들 좀 주의하셔야 될 6월 넷째 주에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그래요. 요거와 연관되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요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새로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막연했던 것이 결과가 주어지지만 그 결과를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상처를 받고 새로 시작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연결되었다면 결과가 지어져서 마음이 편안해지지만 결국은 새로 시작해야 된다가 될 수 있으니까 분리해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내가 꾸준히 하던 일을 더 이상 그만하게 되고 새로이 시작하게 된다. 어떠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게 나의 의지가 아니라 뭔가 제3자의 의지로 뭔가를 새로 시작하게 된다. 새로 시작하게 될지도 모르니 마음을 조금 다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성을 띠게 된다. 조언을 드릴 수 있을 카드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이제 달콤한 것이 모두 좋은 것이 아니고 반대로 쓴 것이 모두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결과가 나오고 내가 꾸준히 해왔던 것을 이제 잃고 새로 시작하는데 양쪽 다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줍니다. 어떠한 것에 뭔가 내가 원하지 않던 결과였다고 하면 원하지 않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어떠한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어떠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자질 분들은 6월 넷째 주죠. 6월 넷째 주에 뭔가 새로이 시작하는 어떠한 것이 될 수 있으니 그 변화가 조금 쓰더라도 혹은 달더라도 너무 한쪽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уп스, 시끄럽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리를 하고 다음은 처녀 자리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녀 자리의 코인이고요. 어디가 앞이냐? 이렇게가 앞입니다. 이게 잘 보이진 않네요. 좀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자, 8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 태어나신 분의 처녀 자리의 6월 네 번째 주 주간 좋은 소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안정이 되었건 좀 어떤 상황의 안정이 되었건 안정감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조금은 안정감이 있어야지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마침 6월 넷째 주가 좀 안정감이 드는 시절, 좀 뭔가 번잡스럽지 않은 주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집중할 수 있는 주간이 되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 그곳으로 좀 전진해서 간다. 전진의 기운이 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추진할 수 있을 여유가 생긴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급하게 내린 결정,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 조금 고착되어지면 그것이 꽤나 오래 갈 것이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을 그래요. 계약이라든지 누군가와의 약속이라든지 뭔가 친구와 계약이 좀 이게 약간은 동떨어져 있겠지만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고 그것이 문서화가 됐으면 그거는 쭉 따라가게 되는데, 그게 좀 성급하게 내린 계약이었다 혹은 성급하게 내린 약속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나의 성급함이 쭉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급함을 주의하자. 처녀자리 분들은 6월 네 번째 주에 자신의 성급함을 조금은 주의하고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 쪽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카드는 좀 아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성급함을 조금은 뒤로 하고 좀 단단하게 기초, 그러니까 좀 안정감이 좀 중요하다. 안정감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뭐 과감함보다는 조금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6월 네 번째 주 처녀자리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처음 만드는 콘텐츠다 보니까 조금은 계속 버벅이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리딩은 아주 성의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천칭자리 9월 14일에서 10월 22일 날 태어나신 분 6월 네 번째 주의 주간 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할 만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약간 처녀자리 분과 살짝 비슷한데 좀 안정성, 그러니까 내가 번잡할 일, 바쁘거나 혹은 뭔가 여기저기 사고가 터지거나 그래서 마음이나 몸이나 시간적으로나 조금 번잡할 일이 없어 좀 여유로운 주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여유로운 주간 때는 조금 깊게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 깊게 생각하는 것에 결과물이 주어진다. 어떠한 사색의 결과물, 왜 사람이 여유로울 때 뭐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거나 이러다가 불현듯 드는 생각이 굉장히 인생의 뭔가 촉매, 인생의 영양분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좀 그러한 여유를 갖는 한 주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은 주의하셔야 될 부분, 누군가와 같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좀 의존적인 성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뭔가를 같이 일을 하거나 같이 공부를 하거나 같이 뭔가를 같이 함에 있어서 조금 상대방에게 좀 기대려고 하는 마음, 조금은 좀 편하게 가려고 하는 좀 나태함이 보입니다. 좀 편하게 가려고 하는 나태함이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뒤집어서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은 주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너무 기대기만 하지 말고 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누군가한테 기대서 스스로 여유가 생기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칭자리 분들 6월 넷째 주 같은 경우는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길 것이고 누군가한테 너무 기대하는 것에 주의를 하기를 바라며, 더불어서 좀 반대로 생각해보는 그러한 마음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섞고 뽑고 하는 것을 좀 스킵을 시킬지 아니면 뭐 계속 진행을 할지 한번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갈자리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태어나신 분의 6월 넷째 주의 주간 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잃을 걸 잃고 얻을 걸 얻을 수가 있는 주간이 아닐까 합니다. 이 말은 뭐 잃는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뭔가를 내어줘야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일이 좀 생길 것 같다. 모든 일은 잘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응당 잘 해결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잃을 것을 잃어도 괜찮을 것 같다. 다만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 혼란, 어떤 혼란? 자신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지만 중점적으로 얘기한 저지먼트, 그러니까 뭔가 심판, 말 그대로 옳게 그렇게 당연히 흘러가야 되는 일이다 라고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더 괜찮아지기 위한 일종의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갈자리 분들 6월 넷째 주에는 어떠한 것을 그래요, 내어주고 얻어가는, 어떻게 보면 묵은 때를 벗어나가는 그러한 주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 조금은 조심해야 될 혹은 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래요. 이번 주간에는 좀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은 평소에 성급하게 행동하다 보면은 평소에 나한테 너그럽던 사람도 조금은 어떠한 나에게 감정을 가질 수가 있다. 왜 자꾸 튀는 짓을 하고 이러면 좀 너그럽던 사람도 뭔가 예의주시하게 되죠. 자꾸 내 쪽으로 시선을 쏠리게 된다. 좋은 쪽이 아니라 좀 나쁜 쪽으로 좀 신경을 쓰게 된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움직여서 나의 윗사람에게 윗사람의 눈에 띌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주의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정갈자리 분들께 6월 넷째 주에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대담하게 겁이 없고 대담한 것을 오히려 좀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너무 겁이 없고 너무 대담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좀 진취적이라는 얘기인데 조금 내 윗사람에게 눈에 띌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이게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요. 눈에 띄면은 일을 많이 시킬 거고 일을 많이 하는 게 싫으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좀 좋은 소식이라고 해도 내가 좀 올바르게 나아가려면 어떠한 것은 포기하고 어떠한 것은 선택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한데 그래요. 용기 있을 때를 구분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네요. 용기 있을 때를 구분하자. 좀 뭐랄까, 과감할 때를 구분하자. 내가 포기하고 취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좀 과감하게 하고, 그리고 어떠한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좀 과감성을 줄일 때도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갈자리 분들의 주간 별자리 주간운을 얘기해 봤고요. 이게 12개나 되는데 생각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사수자리군요. 사수자리 11월 23일에서 12월 24일까지 태어나신 분의 6월 네 번째 주 주간 운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사수자리 분들의 좀 묵은 문제. 내가 여태까지 조금은 그래요. 이 걱정을 하고 있었고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계속 마음에 좀 짐을 지고 있었던, 좀 내가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슬프게 했던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훌훌 털어버리는 해방감을 느낄 수가 있다. 사수자리 분들 같은 경우는 6월 네 번째 주에는 고민을 털어버릴 수 있을 기회가 아마 주어질 것 같고요. 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바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누군가가 뭔가를 같이 하자는 사람이 계속 나를 찾아오게 반복이 된다. 연결해서 얘기해보자 보면 나의 아픔을 이제는 떨쳐보내게 되는데 엄청 바빠서 떨쳐보내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사수자리 분들은 좀 정신없는 한 주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 줄 모른다 라고 좀 볼 수 있으니까 너무 내가 지금 그래요. 너무 슬픔에 잠겨 있는 것도 의미 없는 행동이고 그렇다고 너무 현실에 갇혀 있는 것도 그렇게 영원하진 않을 것이다. 우리네 인생 어떻게 될 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한 주를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사수자리분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비결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까지가 사수자리분의 6월 네 번째 주 주간 운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염소자리 분의 6월 네 번째 주 주간 운입니다. 뭐 다 자신의 자리는 아시고 계시죠? 참고로 저는 황소자리입니다. 자, 긍정적인 부분 일단 염소자리 계신 분들 6월 네 번째 주에 어떠한 새로이 시작하는 일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굳이 안 해도 해결해줄 혹은 나에게 명령을 내려줄 사람이 생긴다. 명령을 내려줄 사람이 있다. 어떠한 일을 하거나 어떠한 공부를 하거나 할 때 자신이 뭘 먼저 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시작하거나 뭐 끝내야 될 때 어떻게 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좀 많이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염소자리님의 6월 네 번째 주에 어떠한 시작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뭘 굳이 하지 않아도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 생긴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누가 나를 잘 이끌어주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가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긍정적인 부분이 이라고 되니까 좀 내가 머리 아플 일이 적어지고 뭔가 순탄하게 이끌어주는 리더 혹은 누군가가 생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끌려가다만 보니까 어떠한 큰 결과물을 얻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요. 결과물이 돌아오는 나에게 보상이 돌아오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내가 뭐 어찌할 수 없이 알아서 누군가 나를 사용하거나 흘러가게 해주고 다만 그에 따른 보상은 조금 걸리니까 염소자리 분들은 6월 넷째 주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의 어떤 독립권, 자기 자신의 이런 내가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에 대해서 조금 나의 이득, 나의 보상의 권한 혹은 나의 행동의 권한에 대해서 좀 주장을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마냥 이끌어준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끌림 당하는 것도 너무 주체적이지 못한 것 같고 또 그로 인해 좀 나에게 돌아올 보상이 늦어진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장을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염소자리분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번 주에 그냥 멍 때리면 보상이 늦게 들어올 테니까 너무 편하게만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그나마 제일 가까운 쪽으로 물병자리 1월 20일에서 2월 18일까지 있는 물병자리님들의
6월 네 번째 주 주간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일 같은 경우는 좀, 자신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이기심이라고 하죠. 이기심이 이제 무너지고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다. 보통 내가 나의 이득을 생각을 하고 뭔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어떠한 것을 생각하기가 힘들고 행동하기도 힘든데, 물병자리 분은 6월 네 번째 주에 좀, 자신의 이기심이나 자신의 이런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을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감안을 하고 내가 어떠한 너무 이기적이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그래요. 자신이 어떠한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좀 너무 좀 안일하다, 나이브하다, 조금은 안일하게 행동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사자가 쳐다보는데 나는 휴식을 하고 있는 꼴. 사실은 굉장히 급한 일인데 급하지 않게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결책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너무 나이브하게, 너무 안일하게 행동을 하는 것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말이죠. 그리고 좀 조언을 해드릴 카드를 뽑아보자면, 그래요. 좀 자기 자신의 조금 어떠한 자기 자신의 사상과 자기 자신의 주장,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주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기적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깨우침이 있건 새로 시작하는 일을 너무 나태하게 혹은 너무 나이브하게 주장을 하건 결론적으로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는 그게 정한다면은 뭐가 나만 이기적이거나 이런 것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기에도 훨씬 더 빠를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것을 이룸에 있어서 내가 무엇부터 해결해야 되는지 좀 확실히 길이 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 6월 네 번째 주에는 좀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넥스트에 이런 노래가 있죠.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병자리 분들 6월 네 번째 주에 한 번씩 들어보실 노래, 넥스트에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입니다. 한 번씩 들어보세요. 노래 좋아요. 신해철님은 보고 싶네요. 여기까지가 물병자리였고요. 다음은 물고기 자리 6월 네 번째 주 주간 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고기 자리분들 6월 네 번째 주에 그래요. 내가 뭔가를 성급하게 시작해요. 성급하게 혹은 너무 지금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시작하는 것에 좀 결론적으로는 잘 해결된다. 너무 성급하게 시작하는 거 아닐까, 혹은 너무 급하게 시작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잘 해결한다. 다만 그것에 너무 매일 수가 있다. 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성급하게 해결한 것도 잘 해결되지만 그것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쓴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성급하게 실행한 어떠한 약속, 일,
뭐 공부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긴 하겠지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도 같고요. 부정적인 시그널. 그래요.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것에 대해서 조금은 궁금해하는, 계속 탐구하고 싶어하는,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것, 이제 호기심이 좀 화를 부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고기자리님의 6월 네 번째 주에 주의할 사항은 호기심이 화를 부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에 계속 빠지게 되고 그것에 조금은 집착을 하게 될 수가 있다. 이럴 때는 어떤 조언들이 필요할까요? 라고 하면은 자, 조금 더 좀 나아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아지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게 우선적일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아무리 급하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그걸 잘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러한 기회가 생기고 그러한 힘이 있으면은 그것에 노력을 하는 것, 내가 좀 더 나아지는 방법, 그리고 내가 모르던 걸 알았어요. 모르던 걸 알고 그것에 호기심이 생기고 뭔가 집중하게 되더라도 뭔가 너무 빠지지는 않을, 좀 자기 자신을 지킬 정도로만 빠질 수 있는 어느 정도 절제력이 필요하다. 무엇 때문에?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나은 모양이 되기 위해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자리분들 6월 네 번째 주에는 어떠한 호기심을 좀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제일 잘 보이네요. 자, 리딩 할 때마다 노래를 하나씩 추천해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은 자, 양자리 분들의 6월 네 번째 주 주간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리분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리분 같은 경우 6월 네 번째 주에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일을 시작하게 된다. 좀 내가 원했던 일, 근데 하지만 좀 막연했고 현실성이 없었던 일을 우연히 시작하게 된다. 나랑 만날 리가 없었던, 내가 좋아하거나 짝사랑했던 이성을 만나게 된다. 라거나 내가 하고 싶었던 혹은 보고 싶었던 어떠한 사람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된다. 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내가 생각만 해오던 것에 다가온다. 그렇게 깊게 다가오진 않고 슬쩍 다가오고 그로 인해 내가 조금 더 그것에 빠지게 된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긍정적인 시그널. 생각했던 것, 상상했던 것이 얼핏 이루어진다? 완전하게 이루어진다기보단 조금은 이루어진다. 6월 네 번째 주에 양자리 분에게는 약간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금전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좀 수입이 조금 만족스럽지가 못해진다. 그만큼 뭔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입이 만족스러워지지가 못해진다. 약간 장사를 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어떠한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잘 못 나갈 일이, 몸이 아프거나 못 나갈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보다 좀 수입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좀 불만족스러워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감안하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래요. 어떠한 이런 자신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사이를 조금은 좁혀야 되는 좀 취향을 좀 좁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내가 예전부터 원했던 게 보던 사람을 만나게 되지만 사실상 뭔가를 발전시키지는 못하겠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수입이 생각보다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인과성이 있잖아요. 인과성을 좀 스스로 인정했을 때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되지 않을까. 내가 어떠한 비현실적인 것에 너무 매진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그러니까 잠깐 좋았던 이벤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조금은 손해가 나는 게 사실은 어떤 자신의 상황 때문이니까 그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리 분들 같은 경우는 6월 네 번째 주에 그래도 뭔가 꿈에 그리던 사람을 보게 되니까 어느 정도 발전은 있기는 힘들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기대를 하고, 또한 금전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아끼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는데요. 나는 이거 한 2시간 봤는데 내가 너무 말을 조금 하나? 좀 더 다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해줄지 어떻게 할지 좀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소자리 분들의 6월 네 번째 주 주간 운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협업하거나 누군가와 뭔가 도움을 주고 받는 일이 생길 텐데, 그 상황 속에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해진다, 이기적이게 된다. 이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뭔가를 하지만 좀 상대방보다 좀 더 이득을 본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비단 황소자리 분들이 저도 황소자리네요. 황소자리 분들이 이 이기적이거나 나쁜 짓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어쩌다 보니 이득이 나에게 좀 더 돌아온다. 좀 더 뭔가 편하게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득을 자기 쪽으로 좀 더 끌어올 수 있거나 하여서 좀 뭔가 좀 같이 일하는 혹은 같이 뭔가를 같이 하던 사람들의 조금 리더가 좀 더 잘난 면모를 보일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상대방은 위에 좀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시그널은 어떤 내가 꾸준히 해오던 일에 좀 새로운 국면이 맞이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달갑지 않은 일, 내가 꾸준히 해오던 일이 어떠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데 좀 스스로에게는 좀 달갑지 않다, 좀 머리 아파지는 일이다, 원하지 않던 변화가 찾아온다, 내가 꾸준히 있는 곳에서. 그리고 좋은 시그널이라고 하면은 내가 어떠한 사람들과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그 사람 상대방들보다 이득을 좀 더 많이 취할 수가 있게 된다. 황소 자리의 조언은
진실된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사람을 조금은 더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이득을 너무 뺏어온 건 아닐까라고 자책할 필요도 없고 또한 뭔가 어떠한 변화 속에서 이제 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너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하는 것은 변화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 이득을 많이 취한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책을 하지 않으시는 6월 네 번째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소자리 분들 저 포함해서요. 와, 벌써 마지막이네요. 자, 마지막 쌍둥이 자리에 6월 네 번째 주 주간 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이고요. 자, 쌍둥이자리 분들, 이번 주 6월 네 번째 주에는 조금, 그래요. 기존에 내가 뭔가 구속되어 있고 묶여있던 것에서 좀 풀려나서 좀 독립을 취하는, 이게 일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뭔가 상사의 소나귀에서 벗어난다, 좀 상사의 간섭에서 벗어난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좀 다른 쪽으로 보자면 좀 고민이 해결된다. 나를 옥죄고 있던 고민의 해결책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 나는 나 스스로 이제 이 고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 해석이 조금 더 폭넓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내가 여태까지 나를 묶어놨던 어떠한 걱정이 해소돼서 좀 내가 나 스스로 좀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다. 그 걱정 하나만에 대해선 적어도 말이죠. 그리고 좀 부정적인 시그널에 대해서는 아주 선택의 기로가 있을 것 같다. 좀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다. 어떠한 이득을 가지고 다툼이 있다. 좀 보상 같이 뭔가를 함에 있어서 좀 보상 때문에 좀 내가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미리 생각해 놨으면 좋겠어요. 쌍둥이자리 분들 6월 네 번째 주에 주변에서 다툼이 있고 너는 어느 편 할래? 야, 너 이쪽 편 할래? 너 저쪽 편이야? 라고 말을 하는 좀 머리 아픈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감안해 주시는 게, 준비해 두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조언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지켜보라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주변에서 싸우고 어떤 누구의 편을 들래 라고 했을 때 어느 편을 갑자기 선택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중도 노선을 지키려고 하는 말 같습니다. 중도 노선을 좀 지키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가끔은 중도가 더 중간 회색 분자가 더 지탄의 대상이 되지만 적어도 쌍둥이 자리님 6월 네 번째 주에는 그나마 이런 선택이 중도를 지키는 선택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주변에서 다툼이 일어나면은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별자리 코인을 다 뒤집었습니다. 오늘 제가 리딩했던 카드들은 이만큼입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가지수가 굉장히 많은데 되게 일찍 끝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성의 없이 리딩을 했나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제가 리딩이 좀 짧거나 좀 더 자세하게 혹은 좀 더 간단하게 하기를
바라는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하여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나갈 컨텐츠이기 때문에 좀 어느 주제에 좀 중점적으로 덜아, 혹은 뭐 이런 주제는 어떠냐, 이런 주간 운세는 어떠냐, 제가 띠별 운세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더 재밌고 폭넓은 리딩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기는 3시 반 타로였고요. 저는 3시 반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뿅.